내 생애 최초로 내가 어떻게 죽게 될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이제 알기 때문이다. 몇 주 전부터 뒷골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지속적인 두통으로 변하더니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뇌스캔 결과 대뇌 뒤쪽에 종양이 보인다고 했다.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고 악성 종양의 징후가 보였다.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없고 1년 이상 살게 될 확률도 불투명했다. 내 생이 짧아지고 있었다. 영화를 보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꿈꾸던 장소로 여행을 떠나거나 참아왔던 욕망을 분출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껏 살아왔던 대로 살기로 했다.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네를 산책하고 단골 식당에 가고 글쓰기를 하려 한다. 나는 26살 첫 소설을 발간한 이후 글쓰기를 멈춘 적이 없다.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최대한 많이 써놓으려고 한다.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때까지. 죽음을 곁에 두고 쓴 것 하나. 게으른 날들도 인생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게으르게 살고 있을 때는 충분히 잘 살고 있지 않다고 느꼈고 잘 살고 있을 때는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루를 게으르게 보냈다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날들이 너무도 많았다고.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 우리의 날들을 무언가로 열심히 채운다. 하지만 하루를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하루의 결과가 아닌 개인적인 믿음뿐이다. 자신의 가치관과 좋아하는 활동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 시간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만큼만 중요하다. 죽음을 곁에 두고 쓴 것 둘.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고 통제할 때마다 이상하게 결과는 더 나빠졌고 겉핥기식 대화 속에서 나의 개성은 희미해져 버렸다. 나는 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그렇게까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내가 그동안 수많은 관계를 놓치고 친밀감을 잃은 이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었을까? 죽음을 곁에 두고 쓴 것 셋. 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증세가 점점 악화됐다. 어머니는 내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들을 했는데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끔찍한 기분이었다. 내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깨달은 어머니의 눈 속에 좌절감이 보여서였다.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한지 이야기했다.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친구들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언제나 존재했던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까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 왜 우리는 너무 늦을 때까지 표현하지 못할까? 죽음을 곁에 두고 쓴 것 넷. 사물과 자연을 자세히 바라본다. 내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사물과 자연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다. 창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바라보며 이 커튼이 내 방을 얼마나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이 무늬가 햇살에 어떻게 반사되는지 깨닫는다. 벌레, 의자, 나무, 연못처럼 사물과 자연의 모습들을 인식하고 숙고하는 순간은 인생의 풍요를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생의 풍요로움이란 것이 이렇게까지 쉽게 찾아올 수 있음을 나도 이제야 알게 되었다. 35. 젊은 소설가가 남긴 삶을 향한 열렬한 고백.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 이 콘텐츠는 제작비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